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트랙토그래피를 수행하는 그 알고리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토그래피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과 프라바빌리스틱한 방법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여기 보시면 디퓨전 데이터의 지오메트리를 모델링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3차원 신경망 그 자체의 지오메트리, 즉 기하학적인 그런 커브 곡선을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 그걸 모델링해서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고요. 프라블리스틱한 방법은 그런 3차원 신경망을 직접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떤 확률적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즉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특정한 위치로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을 그런 확률, 통계적인 확률을 모델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퓨전 데이터의 statistics, 그러니까 확률적인 통계 수치를 모델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신경망을 추출해내는 방법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고요. 확률적인 방법은 두 영역이 연결될 그런 확률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장단점이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두 개 중에 적당한 것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프로바빌리스틱한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그냥 직관적이고,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통해서 구해내는 것이 실제 3차원 신경망 곡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 후반부 정도에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 실제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걸 이제 실습하는 방법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숙제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지금 이론적인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나이브한 방법, 그러니까 심플하면서 굉장히 이제 초기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 팩트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팩트라는 알고리즘이 거진 이 디터미니스틱한 트랙토그래피에서 대표적인 방법이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수스모 몰이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그 알고리즘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퍼블릭하게 DTI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 DTI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랙토그래피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마 직접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출해보는 그런 과정이 숙제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나이브한 심플한 방법은 커넥트 복셀이라고 해서 복셀을 말 그대로 복셀을 커넥트 연결해서 신경망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제 텐서 여기 한 복셀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전체가 큰 게 하나의 복셀인데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면 너무 레졸루션이 낮으니까 얘를 쪼개서 슈퍼 샘플링을 했다. 슈퍼 샘플링이라는 것은 원래 큰 복셀 하나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9개의 작은 복셀로 사이즈 작은 복셀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눠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슈퍼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슈퍼 샘플링을 하면 원래는 이제 텐서가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슈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작은 복셀마다 텐서를 각각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복셀을 내가 9개의 복셀로 나눴다. 물론 이게 이제 2차원에서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복셀은 3차원에 있는 큐브의 형태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9개의 복셀이 있으면 각 복셀별로 메이저 디렉션, 우리가 형이 이제 PDD 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프린시플 디퓨전 디렉션. 그래서 디퓨전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방향. 우리가 텐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위치에서 PDD는 당연히 가장 뾰족한 길쭉한 메이저 엑시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셀별로 가장 대표적인 디퓨전 방향을 따라서 복셀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위치에서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텐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장 메이저 디렉션이 1방향이죠. 근데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복셀을 연결하고 여기 복셀 같죠? 또 다시 복셀을 연결하고 이 방향이 PDD니까 이 옆에 있는 걸 연결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복셀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신경망을 추출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커넥트 복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신경망을 추출하기 위해서 얘네는 실제로 복셀을 연결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셀을 연결하는데 PDD 방향에 인접해 있는 PDD 방향으로 붙어 있는 그 복셀들을 서로 연결해서 결국은 하나의 신경망을 추출하게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싱을 쭉 하다가 스타핑 룰, 즉 어떤 특정한 트레시홀드가 필요하죠. 이 트레시홀드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싱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이 경우는 이제 아네스트로피가 굉장히 작아질 때 멈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네스트로피가 가장 작아진다는 것은 FA 밸류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스피어처럼 둥글둥글해진다. 둥글둥글해지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신경망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트레이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아지면 멈춘다고 했는데 이 FA 밸류가 그러면 어떤 값보다 작으면 작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건 실험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0.3 정도보다 작으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A 밸류 0부터 1까지의 값인데 주로 0.3 정도의 값을 트레시홀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커넥트 복셀은 그냥 단순하죠. 복셀 위치에서 PDD를 따라서 가장 메이저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복셀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Fiber Assignment by Continuous Tracking이라고 해서 FACT, 즉 아까 말씀드린 이제 FACT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그 커넥터 복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화살표가 이제 PDD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있는 이 화살표. 그래서 텐서를 구해봤더니 메이저 디렉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PDD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 이 복셀에서 PDD를 따라서 커넥트 복셀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위로 가고 여기는 이제 대각선이니까 위로 간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신경망은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실제로 신경망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실제로 신경망이 여기인데 내가 앞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트레이싱을 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경망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잘 보면 내가 PDD를 따라서 가지만
결국 복셀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셀이라는 것은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고, 즉 이미지의 레졸루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컨티뉴어스한 신경망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디스컨티뉴어스한 신경망의 그리드를 따라가는, 복셀을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레졸루션이 낮은 그런 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제 디스플레이 기계에서 사진을 보면 각져 있는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픽셀 사이즈가 화소가 별로 많지 않으면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연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각져 있는 현상이 발생하죠. 정확하게 이게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신경망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각져서 꺾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이 팩트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팩트라는 알고리즘은 차이점은 뭐냐? 자, 요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 팩트라는 알고리즘은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복셀을 따라가지 않고요. 실제로 그 신경망의 PDD 방향을 계속 따라갑니다. 즉, 요 위치에서 같이 똑같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PDD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바운드리를 만나죠. 그럼 요 위치가 생기잖아요. 요 위치에서 텐서를 다시 구합니다. 텐서를 구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럼 바운더리를 다시 만나죠. 여기서 다시 텐서를 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텐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접한 복셀에 텐서를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중간 정도 위치로 가다가 이 바운더리를 만나면 다시 따라가고, 바운더리를 만나면 텐서 구하고 따라가고, 텐서 구하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지만, 어쨌든 얘는 텐서의 PDD를 따라가다가 바운드리를 만나면 그 위치에서 텐서를 다시 인터폴레이션해서 구하고, 거기에서 PDD를 다시 따라가고, 바운드리를 만나면 다시 텐서를 구하고 PDD 따라가고, 즉 텐서를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계속해서 이 트레이싱 하고자 하는 그 컨티뉴어스한 신경망을 따라서 진행된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커넥트 벅셀은 레졸루션 한계가 있는 그 벅셀들을 서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각질 수밖에 없는데, 이 팩트 알고리즘은 실제로 그 컨티뉴어스한 트랙을 따라가기 위해서 PDD를 방향으로 가다가 바운드리를 만나면 다시 텐서를 인터폴레이션 해서 다시 가다가 바운드리를 만나면 다시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신경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류의 알고리즘이 바로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거를 요런 텐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PDD를 따라가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요렇게 트레이싱이 되죠. 그러다가 바운드리를 만났어요. 그럼 바운드리를, 그러니까 경계 지점, 바운드리를 만나면 저 바운드리 지점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텐서가 없지만 그 텐서를 인터폴레이션 한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텐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텐서를 만들어낼 때 텐서가 우리가 없으니까 이 지점에 인접한 복셀, 요거 요 4개의 텐서로부터 요 중간 지점의 텐서를 어떻게 내적 같은 형태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길쭉하고, 얘는 요렇게 길쭉하고, 얘는 조금 요 방향을 동글하고 동글하죠. 요 4개를 적당하게 블렌딩, 즉 섞어서 그 중간 정도 모양의 엘립소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대충 직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이 텐서의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 우선 첫 번째로 이게 2차원 평면에서 이거 젬플을 들어보면 우선 x와 y축 두 개의 축이 있죠. 그래서 요 텐서와 요 텐서를 이 x축 방향으로
인터폴레이션 해서 요 위치에서 인터폴레이션을 먼저 해야 되고요. 요 텐서와 요 텐서를 이 x축에서 인터폴레이션 요 위치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먼저 인터폴레이션을 각각을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요 위치에서 요 두 개를 인터폴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적이라는 게 한 축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예를 들면 내분하는 0.5, 0.5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이 중간 딱 중간 위치에서 내분하는 그런 식이 있잖아요. 여기의 값이 3이고 여기 값이 뭐 7이면 얘를 중간 내분하는 값은 5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거리의 비가 정확히 1대1이면 중간 지점인데 예를 들면 뭐 임의의 t 대 1-t 이런 식으로 내분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그래서 적당히 위치에 따라서 다시 내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x 방향으로 두 개를 내분해서 인터폴레이션해서 먼저 중간을 각각 구하고 다시 y 방향으로 그 거리에 비율에 비례해서 요 중간 위치에 텐서를 인터폴레이션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바이디렉셔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양쪽 방향으로 x축 한번 y축 한번. 3차원인 경우는 이게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x, y, g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 먼저 하고 y축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g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지만 좀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 좀 복잡하겠지만 한 가지 더 이슈는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특정 스칼라 값 예를 들면 3이나 7을 인터폴레이션 하면 5가 되는 중간값으로 그럼 이제 스칼라 값은 인터폴레이션 되게 쉽습니다. 숫자 하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경우에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 텐서죠. 3x3 매트릭스입니다. 그렇죠? 특정 하나의 스칼라 값 숫자가 아니에요. 3x3 매트릭스를 어떻게 내분할 것이냐, 인터폴레이션 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약간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는 내가 이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요 바운더리를 만나면 요 위치에서 내분을 하게 되고 요 주위에 있는 4개 3차원에서는 주위에 몇 개가 되나요? 8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2차원에서 4개의 텐서를 적당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텐서를 구하고 그 텐서의 방향을 다시 따라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텐서의 방향을 따라가서 바운더리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것을 다시 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요 인접한 4개의 텐서를 보고 어떻게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인터폴레이션 된 텐서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다시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따라서 가고 따라서 가고 따라서 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트레이싱을 하는데 아까 connect the box하고 차이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복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실제 그 신경망이 놓여 있는 그 방향을 텐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 근데 따라가다가 언제까지 가느냐? 스탑을 해야 되죠. 그래서 terminate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트레이싱 하다가 스탑핑 하는 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큰 기준이 있습니다. 디렉션 그리고 FA value. 그래서 디렉션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따라갔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 이제 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텐서가 이 방향으로 뾰족하게 급격하게 꺾이죠. 그래서 텐서 인터폴레이션 했더니 메이저 디렉션이 이제 윗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꺾이면
실제로 여러분들 뇌에서 신경망이 이렇게 놓여지다가 확 꺾여서 이렇게 옮겨가는, 또는 이제 확 꺾여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스무스하죠, 어느 정도. 그래서 디렉션이 너무 빨리 확 급격하게 꺾이면 얘는 뭔가 잘못됐구나, 또는 다른 신경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소트로피가 어느 정도 이상 크지 않으면, 즉 스피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는 신경망이 없구나, 또는 교차하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특정한 방향을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렉션도 그럼 몇 도 이상 꺾일 때 멈출 거냐, 45도냐 50도냐 60도냐, FA 밸류도 0.3보다 작으면 작다고 해야 되느냐, 0.2보다 작으면 작다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렉션이 크게 꺾이면, 그리고 아니소트로피가 어느 정도 작아지면 멈춘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디터미니스틱 트랙토그래피고요. 프로바빌리스틱 트랙토그래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